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입니다. 어린이 수학동화 창간을 맞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은요, 엄마표 수학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는 주제로 초등 수학 처방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 수학을 집에서 온전히 엄마표로 가르치시든 아니면 학원이나 학습지의 도움을 받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우리 아이와 집에서 함께 이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 또는 관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엄마표로 집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지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자 해요. 이 초등학교 수학은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그리고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영역별로 수학 교과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요, 아, 우리 아이 수학을 이렇게 좀 봐줘야 되겠다. 우리 아이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배우는구나 라고 좀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고 로드맵을 그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학기에 6단원씩 배웁니다. 1학년 1학기만 이 적응 기간이 있어서 5단원이에요. 영역별로 좀 색을 칠해봤는데요. 수화 연산 영역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특히나 저학년에서는요, 수화 연산이 대부분이에요. 초등학교 수학에서 연산이 왜 중요한지, 이 연산을 왜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요, 도형 영역이에요. 이 각 도형의 성질이라든지 정의 같은 것을 배우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은요, 측정 영역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길이를 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다음 규칙성 부분은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6학년에서 이 비례식 부분을 배울 때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자료화 가능성 영역은요, 제가 이제 연두색으로 칠해놨는데요. 어떤 자료를 보고 그 자료를 표로 나타내 보던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던가 그 자료의 평균을 구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도 별로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형과 측정을 보면은 이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형과 측정을 좀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연산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도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초등학교 수학을 잡으려면은 연산과 도형 이 2가지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이 연산과 도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실에서 보면은요, 수학적인 감각이 좀 타고난 친구들이 있고요,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적 감각이 타고난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먼저 굉장히 어림셈을 잘하고요,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8 더하기 97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세로셈으로 바꿔가지고 8 더하기 7은 15니까 1이 올라가고 받아올림을 해서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은 98을 100 빼기 2로 바꿔요. 그리고 97을 100 빼기 3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에서 5를 빼니까 195구나 이런 식으로 수를 가르고 모아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암산도 잘 되고 좀 계산도 빨라요. 어림에서 이 정도 나오겠다 하는 감각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수학적인 패턴화를 잘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긴 수학 문제를 만나거나 수학적인 상황을 배웠을 때 그것을 표로 바꾸거나 또는 그림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기호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잘해요. 마지막으로 이 도형을 밀고 돌리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굉장히 잘해서 이미지화를 잘 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칠판에 나와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은요, 굉장히 몇 줄 안 되는 수학적인 기호와 식으로 딱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좀 수학적인 감각이 타고나지 않았는데 포기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이 연산과 도형에 있어서 수학적인 감각을 길러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길러낼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꼭 직접 조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학 교과서를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개념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개념 부분을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직접 손으로 해보아야 돼요.
특히나 연산 부분은요, 수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1모형짜리가 10개 모이면 10모형이 되고 10모형짜리가 10개 모이면 100모형이 되죠. 그렇게 이 수 모형으로 받아 올림과 받아 내림을 하는데요. 이것을 꼭 집에서도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직접 손으로 조작해 보면서 구체적인 조작물로 연습을 하면은 수학적인 감각이 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이 개념 부분을 선생님처럼 말로 꼭꼭 설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를 가르고 모으는 훈련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1학년 때에 10의 보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1과 9, 2와 8, 3과 7, 4와 6, 5와 5 이런 식으로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탕 10개를 가지고 직접 수를 갈라보고요. 모아보는 거예요. 7이 되려면 3과 4, 2와 5, 그리고 10부터 시작해서 7, 6, 5 다양한 숫자를 가르기로 모으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 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는 수를 가르기 모으기를 하면서 연산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꼭 연습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요,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직접 그려보고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도형, 그리고 문제집을 풀다가 문제에서 나오는 도형 같은 것을 깨끗하게 자를 이용해서 그려보고요. 컴퍼스를 이용해서 원도 그려보고요. 입체 도형도 직접 만들어보는 거예요. 다음 또 도형에서 나오는 개념을요, 암기할 정도로 이해해야 돼요. 이 암기할 정도로 이해한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정의, 예각삼각형의 정의, 삼각형의 특징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암기할 정도로 알고 있으면은요, 좀 어려워진 문제, 응용 문제를 푸는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이 수학 개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암기할 정도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수학 보드게임이나 교구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중에 굉장히 좋고 재미있는 수학 보드게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게임식으로 나와 있는 이런 보드게임들을 이제 하나씩 좀 사볼 수도 있고요. 빌려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수학 보드게임 놀이를 하면서 이 수학 감각이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임계 양을 넘는 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구체적인 조작물로 한번 직접 손으로도 만들어 보고요. 다양한 수학 보드게임 놀이를 하면서 이 수학 감각이 올라갔잖아요. 그것을 문제 푸는 것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수학 익힘책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기본 수학 문제집의 문제를 풀면서 이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연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씩, 특히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기본 문제집에서 좀 많이 틀리는 유형이 있다. 그러면 유형별로 이 문제들이 모아진 그런 문제집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꼭 풀지 않더라도 그 유형만 골라서 문제를 풀면은 이 수학적인 감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수학 감각을 올리는 데는요, 사실 왕도는 없어요. 많이 연습하고 많이 훈련을 하다 보면은 이 수학 감각이 길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수학 6년의 로드맵을 쭉 보시고요. 아, 우리 아이의 연산과 도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